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있는 동굴 중 유일하게 동굴 내에서 카약까지 즐길 수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목볼동에 있는 화록동굴을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록동굴은 1922년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국내 유일의 활석광산으로 기록상 동굴 길이 57km, 지하 수직고는 711m로 한때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곳이죠. 화록동굴은 전체 57km 중에서 2.5km를 관광지로 개발해 빛 조형물, 공연장, 건강 세러피 등을 조성함으로써 2019년에 힐링과 체험의 테마파크로 재탄생된 곳으로 연중 10일 내지 15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동굴 내부가 무척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관광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동굴 안 안반수가 고여 만들어진 호수에서 카약을 타고 동굴 내부를 볼 수도 있어 최근 국내에서 여름 피서지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약 체험은 주말에 사람이 많을 때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화록동굴로 가는 김에 카약 체험도 하기 위해 평일 오전에 서둘러 화록동굴로 갔습니다. 오전 10시경 화록동굴에 도착,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일단 동굴 주변을 잠시 구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표소로 가보니 평일 이른 시간이라 관광객이 많지는 않더군요. 화록동굴은 원칙적으로 매주 월요일엔 휴관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은 오후 5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관람 요금은 성인 만원, 경로는 8,000원이고 보트를 타기 위해서는 5,000원이 추가됩니다. 매표소 부근에는 흙먼지 털이기, 즉 에어건이 준비되어 있고 동굴 안내도도 보입니다. 동굴로 입장하기 위해 입구로 다가서자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네요. 아직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동굴 안은 항상 서늘하기 때문에 패딩이나 긴 옷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굴 초입은 조금 좁은 듯 보였으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통로는 점점 더 넓어집니다. 동굴 초입에는 화록동굴에 대한 설명과 동굴의 역사를 소개하는 간판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기프트샵, 화록동굴 역사관, 그리고 좌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과 건강 테라피실이 있습니다. 또 걸어가는 도중에 종종 여기저기서 물방울도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동굴이라고 하면 어두침침하고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곳은 LED나 미디어 아트 장식들이 많아 걸어 다니는 동안 무섭거나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특히 이곳은 활석 동굴인데 활석은 일명 곱돌로 알려진 하얀색 광물로 표면이 비늘처럼 부드럽고 매끄럽기 때문에 보통 어두운 동굴과는 달리 내부가 밝게 빛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화록과 어우러진 빛의 향연이 동굴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500마력 권양기가 있는데 이것은 광물을 운반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네요. 이 권양기는 10톤까지 적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 300마력 권양기도 보이고 동굴 공연장도 보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청정 연못과 해양세계 빛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청정 연못에서는 비록 모조품이지만 오리와 백조,
조각배도 보입니다. 청정 연못은 동굴 속 지하 안반수가 고여 생긴 곳으로 연못을 찬찬히 살펴보면 맑은 물에만 사는 황금 송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세계 빛의 공간은 LED로 꾸며진 동굴 속 신비로운 빛의 공간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꼬마들이 좋아하는 동굴 오락실도 보이고 이어 동굴 보트장이 나타납니다. 화록동굴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보트 체험 때문이라고 하죠. 넓지는 않지만 천연 안반수가 고여 만들어진 수심 50m 정도의 자그마한 호수에서 바닥이 훤히 보이는 카약을 타고 관광객이 직접 노를 저으면서 호수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카약을 타고 가는 도중 투명한 카약 바닥 아래로 철갑상어와 황금 송어도 볼 수 있는데 철갑상어는 성장기간과 수명이 무척 긴 어리로 이름은 철갑상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상어는 아니고 민물에 주로 살고 있다고 하죠. 저는 젊은이들이 카약을 타고 노는 것을 잠시 구경한 다음 용기를 내어 보트를 타기 위해 승선장으로 갔는데 아직 이른 시간이라 대기하지 않고 곧바로 보트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이 보트를 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저는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보니 처음에는 운전이 잘 되지 않았으나 조금 지나니 곧 적응이 되어 부지런히 노를 저으며 호수를 한 바퀴 돌 수가 있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돌아 나오니 그 사이 손님이 늘어 승선장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네요. 보트를 탄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와인 동굴로 갔죠. 와인 동굴에서는 국내외 특별한 와인과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 길에 동굴 농원이 보입니다. 동굴 농원에서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굴 속에서 흔히 와사비라고 하는 풀 고추냉이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모형도 보이네요. 호랑이 모형을 보니 호랑이 굴은 아니지만 호랑이 굴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 상상우홀, 미즈 산책로를 거쳐 광산 체험장, 야광 벽화를 지나 출구로 나왔습니다. 상상우홀은 바닥 위에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아름답게 꾸민 미즈 산책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서 채광하던 모습을 재현해 두고 있어 한때 수천 명의 광부가 일했던 광산의 채굴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광 벽화는 동굴 벽과 천장 전체를 야광으로 수놓은 곳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환상적인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동굴이라고 하면 장갑을 끼고 헬멧을 쓰고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데 화록동굴은 평상복 그대로 다녀도 되고 또 유모차와 휠체어 심지어는 자동차도 다닐 수 있을 만큼 바닥이 평평하고 넓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굴 안에는 크지는 않지만 소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어 느긋하게 동굴 내부를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충주시 목볼동에 있는 카약 체험이 가능한 화록동굴을 다녀온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